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회전체입니다. 회전체가 무엇이고 회전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각각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은 입체 도형이 생기는데요. 보시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얘를 직선 L을 축으로 해서요. 회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원기둥이라는 입체 도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각이 직각이고요. 이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면요. 원뿔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원이 있어요. 이 반원을요.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면요. 구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요. 회전체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요. 회전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전체에서는요.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말을 하고요. 밑면이 있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직사각형을 지금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켰죠. 이럴 때 옆면을 만들고 있는 선분 있죠. 이 선분이 무수히 많이 합해서 옆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입체 도형 중 구는요, 모선을 갖지 않고요, 회전축은 무수히 많습니다. 각뿔을 잘라서 각뿔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요.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원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이 있는데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때 두 입체 도형이 생기는데요. 이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 있죠. 이쪽을 말을 해요. 이것을요. 우리가 원뿔대라고 하고요. 원뿔대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밑면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 옆면이 있고요. 옆면을 이루는 선분인 모선이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있습니다. 원뿔대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요. 밑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밑면이 되겠죠. 그리고 모선을 회전시켜서 생기는 면을요. 옆면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요. 원뿔대의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원기둥, 원뿔처럼요. 원뿔대도 회전체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요. 원뿔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뿔대도 회전체예요. 보시면 두 각이 직각인 여기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얘를요. 회전축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뿔대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원뿔대도 회전체고요. 또한 평면 도형이요. 회전축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가운데 구멍이 뚫린 회전체가 만들어져요. 평면 도형이 회전축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전축이 있는데요. 회전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기 직사각형이 있고요. 이 직사각형을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회전체가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 보면 두루마리 휴지가 생각나죠.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전축과 떨어져 있는 구멍이 뚫린 회전체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체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예요. 회전체를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요, 생기는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원기둥을 보면요. 원기둥의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당연히 원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뿔도요.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고요. 원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나올 거고요. 구도 마찬가지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나오면 원이 나올 거예요. 구는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구를 자른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요.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가장 크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고요. 모두 합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원기둥을 보시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생겨요. 원뿔은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죠. 그리고 원뿔대는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요, 사다리꼴이 생기고요. 구는요, 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형들은요, 모두 선대칭 도형이고 합동인데요. 선대칭 도형은요, 한 평면 도형을 어떤 직선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회전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밑면은요, 모두 다 원이죠. 그래서 전개도에서 밑면은 전부 다 원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선을 따라 잘라 만든 옆면의 모양은요, 서로 다른데요. 첫 번째로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면요, 원기둥은요, 밑면이 원이 있고요. 모선을 따라 자른 옆면의 모양은요, 여기 모선을 따라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옆면을 쭉 펼치면요,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전개도를 보면요, 여기가 밑면이고요, 여기가 모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모선인 거예요. 이걸 다시 돌돌 말았을 때 이 원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 되고요. 전개도에서요, 맞닿아 있는 선분의 길이는 같은데요. 맞닿아 있는 선분의 길이가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 있죠. 원기둥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이것은요, 옆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가로의 길이가 될 거예요.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같겠죠. 이걸 다시 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원을 기준으로 쭉 말면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개도에서 맞닿아 있는 선분의 길이는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뿔의 전개도를 한번 볼 건데요. 원뿔의 전개도는요, 밑면이 원이고요. 그리고 이 옆면을 모선을 따라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펼치면요, 옆면이 부채꼴 모양의 옆면이 생길 거예요. 이 전개도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이 옆면인 부채꼴에서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뿔대의 전개도를 볼게요. 보시면 밑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근데 밑면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밑면이 큰 원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원일 거고요. 옆면을 생각을 해볼게요. 모선을 따라 잘라서 이것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옆면이 이 곡선으로 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금방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밑면인 두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옆면에서 곡선으로 된 부분의 길이와 같아요. 큰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옆면에서 이 부분의 곡선과 같을 거고요. 이 작은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이 부분의 곡선과 같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회전체를 배웠어요. 평면 도형을요,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했고요. 회전축은요,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이고요. 모선은요, 밑면이 있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뜻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뿔대를 배웠는데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요,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원뿔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있는데요. 원기둥은요, 회전시키기 전의 평면 도형이 직사각형이었고요. 원뿔은요, 직각삼각형이었죠. 그리고 원뿔대는요,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는요, 반원이었어요. 네 번째로요,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요, 항상 원이었죠. 두 번째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었고요. 모두 합동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